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팍팍 하는 게 UMC가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안 남았어요. 있을 때 내가 UMC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사연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복학을 앞둔 휴학생입니다. 저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능력적으로 모자른 것 같아서 20살 때부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난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을 딱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참 고통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네가 왜 그러냐, 넌 멀쩡하게 잘하고 있어, 그렇거든. 그리고 본인도 진짜 자기가 고통을 겪는 건지 아니면 나는 고통을 겪어야 돼, 내가 제대로 잘 못해 이러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인가, 그게 저 프로파일에서 알려준다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기준에 본인이 상당히 특이한 애거든요. 그리고 네. 이 친구는 본인이 충분히 능력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통념적인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데 그걸 또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해나가는 데서 좀 힘들면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이 마음이 저 프로파일에서 읽힐 때 내가 사연을 읽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딱 안타깝게 프로파일만 보시고도 그 한숨이 나오신 게 그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실은 어울리다가 바보 같다고 느꼈던 것도 그러니까 있고. 20살 때 고통을 겪어왔던데 그 고통은 네가 만든 고통인데 네가 네 고통을 읽을 줄만 알았으면 너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책과 자핵이 22살 때 뭐 과제 전날에 그만두고. 그렇지. 이제 그때 모든 본인의 아이고. 흑역사가 지금부터 이제 사연에 넣을 걸 생각하니까 나는 가슴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네. 걸 계속 읽어봐요. 제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정신으로 그 이상행동 한 거, 그래서 네, 22살 때는 이거 읽어줘야 돼요. 무기력한 마음이 심해져서 과제도 발표 전날에 그만둬버리고 그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게 이제 주위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저 멀쩡히 학교 잘 다니고, 근데 과제를 발표 전날에 그만뒀다. 그 말은 거의 99% 아니면 이런 친구들은 120% 해놔요. 근데 스스로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미흡해, 뭔가 2% 부족할 거야. 그런데 2% 부족한 게 뭔지 몰라. 친구들은 나를 보고 웃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참, 네. 실습을 나가서는 병원 안에서 담배를 피고 발표할 때 민망하면 교수님 그런데 앞에서 본인이 웃어버리는. 저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본인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이상한 걸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 의문,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프로파일만 보고, 아이고 네가 그동안 참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 사연 보낸 사람의 저 생생한 거를 읽어줘야 되는데, 실수 나와서 병원에서 담배 피우고 발표 딸 때 민망해서 교수님한테 웃어버리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병원 밖에서 담배를 펴요?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 쌓이면 병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겠어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담배를 펴,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자신이 이해 못하는 행동이라고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담배 많이 피워요. 의사들은 얼마든지 열심히 피우는데, 그러놓고 담배 끄고 나서 환자 들어오면 담배 그만 피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사들의 행동이라는 거 조금만 관찰하면 알잖아요. 착해서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좀 잘 본인이 읽었을 때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미용 스텝으로 알바를 시작하기 했지만요. 이게 또 본인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 간호학과 그렇죠. 출신이라는 거 알겠죠? 네. 병원에서 실습 나갔다니까. 네. 그럼 간호사로 일을 할 애가 갑자기 미용 스텝 알바를 했다면 이게 전형적인 M자형이 뭐 하나 하다가 이게 내가 이래 아닌 것 같아. 그래 또 다른 거로 또 메뚜기처럼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이제 10년의 삽질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자책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미용 스텝으로 알바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는 일머리가 없고 멍청하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듣고 지금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M자하고 트라스가 일치하고 있어. 그럴 때 그 본인이 일머리가 없고 멍청하다라는 말을 들은 거는 진짜 얘가 일머리가 없고 멍청해서 들을까요? 아니면 위에 스텝 위에 있는 디자이너가 지 성질 날 때마다 지 밑에 있는 스텝 그냥 밟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을 본인이 원단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20살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 바보 같다인데 저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기서 바보 같다라는 말은 네가 착하다는 말의 뜻을 바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에서 바보 같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니는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냥 말버릇일 수도 있는데 다시 복각해도 사람이 너무 질려버려서 힘들 것 같고 표정이 조금만 날카로워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잘할 것 같은 보장도 없어서 복학이 전에 남은 몇 개월 동안 자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럼요. 이런 친구들 진짜 저한테 상담 오면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하세요? 저 방에 CCTV 달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방에 안 달고 네 프로파일이 CCTV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이 친구가 참 재능도 있고 또 이런 친구가 재밌게도요. 네. 인물도 참 괜찮아. 자기 스타일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별로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여자인 게 너무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내가 때때로는 그것도 물어봐요. 혹시 생리할 때 어떠세요? 그러면 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통증 시리즈 할 때 여자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생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한테는 매달 겪어야 되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똑같은데 본인이 자살 생각을 했다면 그거의 원단으로 지냈다는 이야기거든. 제가 일만 못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사적인 관계에서도 무척이나 힘이 그럼요. 듭니다.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재미도 없고 진정한 친구를 잘 만들 줄 몰라 힘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데 이 네. 친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가장 놀라운 거는 이 친구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상해 이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소통 못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또 자책하는 상황이 벌어져. 아이고. 그래서 저는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면증도 심하고 정신과를 찾아가 심리 상담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리 시원치 않고 약만 받고 돌아간 게 대다수입니다. 네,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은 그냥 동네 아줌마들 수다보다 더 약발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약발이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말로 상담하는 거는 크게 약발이 없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먹고 그냥 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몸을 마취시키는 그 약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또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 저를 너무 학대하는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쪽팔림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죠. 이 재미있는 거는 실수한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가요 2년 동안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방금 앞에 사연에 있었던 뭐 담배를 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발표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죠. 근데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또 더 놀라운 건 아까 교수님 앞에서 웃어버렸다.
교수는 이 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생각 못할 그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아, 왜 과거에 그런 일을 했냐고 무의식적으로 또 버릇적으로 계속 망상에 빠져 특정 사람들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안 잊혀지니까 혼자서 과음치기도 하고 혼자 연기하듯이 거울을 보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길어지면 1시간, 짧으면 30분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끊고 싶은데 생각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상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기에 고민 적어봅니다. 네, 직접 대면 상담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항심서에 사연 보내가지고 그러는데 이분 지금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세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혼자서 과음치기 하고 혼자 연기하시 그거를 보며 이야기하면 망상 뭐 혼자서 이야기하면 환청이 들리나 보다 환각이다 이거 뭐 거의 바로 조현병 또는 공황장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거의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너무 신나는 그냥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자면 과는 간호학과였고요. 공부는 고만고만 했는데 농어촌 전형이라는 걸로 남들보다 조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준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친구가 간호학과라는 거 이미 다 이 사연 안 보고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수준 차이를 많이 느꼈다면 이 대학이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일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M자형은 항상 자기가 얻은 성취나 성과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실수로 들어온 거야. 나는 아마 어쩌고저쩌고야.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것. 농어촌 전형을 들어갔던 수시로 들어갔던 들어가면 들어가면 된 됐지. 그런데 또 수준 차이를 느끼다도 그렇죠. 자책을 하고 아니 대학 들어가 수준 차이 안 느끼면 그게 이상한 놈이지. 일단은 제가 매사 의욕이 없고 끈기도 없고 우울하게 폐인 생활을 하다 보니 졸업만이라도 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받아서 만약 지금 넣은 편입이 다 떨어지면 저는 그 끔찍한 간호학과로 다시 복학해야 합니다. 네, 끔찍한 간호학과. 내가 간호학과를 들어가면 병원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을 내가 다 죽이는 것이야. 나는 결코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안 돼. 이거 이분이 지금 스스로 만들어낸 이 환상, 망상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학 2년 동안 6개월 정도는 학원을 다니며 미용하려고 했고요. 일부러 또래 있는 곳 말고 40대, 50대 있는 분들이 다니는 미용학원을 갔습니다. 자격증을 땄고 5개월 정도는 직접 샵에서 스텝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생을 걸쳐서 잘 통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네, 있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느리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삶이 지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런 절 존중해주지 않겠죠? 네,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저 일에 집중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혼내겠죠? 그거 혼내는 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너무 앞날이 걱정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회성도 눈치도 없어서 상황 파악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판단력도 떨어지고 예측도 잘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삶의 낙을 더더욱 못 느낍니다. 본인이 지금 삶의 낙을 찾을 때가 아닌데. 남들보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불안함도 심하고 그렇죠. 돈 벌면 뭐하지 자꾸 그런 생각만 듭니다. 소고기 사 먹어야지. 네. 저는 지금도 가족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은 그런데 오래 살아요. 이런 마인드를 고치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족만을 보고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하기만 하고 그걸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정해주는 건 싫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는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해야 될 거에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이 회피전법, 부정하는 그 전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 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